종목군별로의 순환매매 장세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계좌에 돈이 플러스가 쌓이려면 일단 뭐니 하더라도 이 종합주가지수가 좀 올라가줘야 되죠. 왜냐하면 종합주가 이꼬로 시가총액이고 결국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좌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원포인트 레슨은 그동안에 강조되었던 가바닥 장세. 근데 여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반도체 종목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새 한국경제TV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 또 센터장님들 이런 분들 나오셔서 반도체 정점이다 아니다 그러는데 과연 김종철이 보는 반도체 정점들은 거기는 어디인가? 저도 한번 거기다가 제 의견을 한번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 종합주가가 가바닥 장세의 패턴에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약속 장소에 만나러 나갈 때도 나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까우면 걸어가는 도보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니면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를 분석할 때나 종목을 분석할 때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 다 제껴두고요. 차트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이다 다 제껴두고요. 일단 먼저 하나만 딱 보죠.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좋아야 올라갑니다. 첫 번째, 경기가 안 좋다. 그럼 뭐가 좋아야 할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수강생하고도 대화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 좀 그런 엮게 되면요. 앵커도 바로 옆에 있고 물어보고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당황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걸 보면 보람을 느끼죠. 예전에 투자 피트니스에서 바로 그 정코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을 보면 경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하죠. 최저임금제 논란도 그렇고 또 요번에 경제 지표를 보면은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쁘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나쁘면 뭐라도 좋아할까요?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야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경기가 잠재 성장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드디어 어떤 정책을 세웁니까? 그렇죠. 금리를 낮추죠. 금리를 낮추다가 그것도 안 되면 미국처럼 바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은 자금들을 시장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여러분 잘 알듯이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가 바로 그러한 패턴인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뭐라도 좋아야 될까요? 그렇죠.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미국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건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든지 즉 금리가 저금리에서 싸든지 아니면 금리가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자, 미국은 물론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는 조정받았지만 나홀로 상승이죠. 미국은 왜 굉장히 강합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돈도 굉장히 풍부했었고요. 그다음에 돈이 굉장히 풍부에다가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없애고 금리 올리기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뭐가 좋습니까? 경기가 좋죠. 기업체들 실적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2분기 기업체 실적도 발표한 거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최소한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기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 두 번째, 돈이 풍부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풍부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전 세계가 경기가 연결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의 단독이라면 금리를 좀 어떻게 낮춰서라도 뭘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또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근데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83% 정도였거든요.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도 조만간 금리를 최소한 한 번은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럼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도 올려야 되고 시장이 진바닥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여기다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했지만 상승장일 때는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다시 상승 롱. 근데 지금 이 시장은 여러 차례 그래프 보여드렸죠. 하락이 롱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이 시장이 가바닥입니다라고 한 것도 벌써 몇 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가바닥 장세밖에는 될 수가 없는 여건들이 주변에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지난 주말처럼 이렇게 갑자기 훅 빠지는 현상은 이건 낯선 현상이 아닐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얘가 조금이라도 밑에서 올라갈 때마다 바닥 찍었습니다, 바닥 찍었습니다 하는 것은 자꾸만 여러분들을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진바닥 장세가 오면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진바닥 장세가 옵니다라고. 또 마침 오늘도 제가 항상 토요일 날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부족한 거의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 걸려서 이 앞에를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한 현상들은 항상 제가 무료 강의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장세는 역전이 가바닥 장세에 있다. 둘 중 하나라도 좋아야 된다. 경기가 좋든지 자금이 풍부하든지. 근데 경기는 안 좋고 그리고 금리는 높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바닥 장세를 될 수 없다. 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훅 빠지는 것보다는 내려가다 자꾸만 두루줄라는 것이 뭐냐면 워낙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청산 가치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24개월 평균선이 대략 한 13,000원대 라인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뜨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주말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훅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어느 쪽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자, 일단 먼저 반도체 정점 논란에 대해서 무슨 정점 논란이야, 이건 괜찮아 라고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잠깐 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통 반도체 경기는 한번 반도체가 좋아서 움직이면 일반적인 반도체 경기는 3년 내지 4년 정도 가면 반도체 경기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꺾어진다는 얘기죠. 확장기 다음에 수축기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반도체 경기는 이렇게 좀 최근처럼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기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2016년도, 그러니까 한 2018년도니까 한 2, 3년 됐네요. 2016년도 하반기부터 반도체는 드디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앞에 일반적인 경기가 3년 내지 4년이니까 이거보다 더 길겠죠. 그래서 미니멈 5년, 심지어는 한 10년 정도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는 왜 슈퍼사이클을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4차 산업 섹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 섹터의 종목군단들이 앞으로도 조정을 받아도 길게 보면 가야 되는 부분들은 향후 미래 먹거리는 거기밖에 없죠.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180조 역시 투자 발표를 했을 때도 어디다가 투자 발표했습니까? 그죠? 바로 반도체 쪽, 기존의 반도체 쪽하고 AI,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뭐 바이오 뭐 이런 쪽, 여기다가 많은 부분 했죠. 거기다가 또 내년부터 활성화되는 5G, 결국은 미래 먹거리는 4차 산업 섹터라는 겁니다. 이 4차 산업 섹터에서 여전히 많은 수요가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 섹터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은데요. 왜요? 지금 디램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연초 디램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였냐면 9.6달러였거든요. 지금 8달러에서 무너졌습니다. 여기다 낸드 플래시 가격대도 많이 빠졌어요. 대략 얼마 정도 빠졌냐면 연초 대비 한 18%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내용을 하는 쪽의 얘기는 어떤 쪽이냐면 가격은 떨어져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풍부하게 증가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달러를 했다. 10달러를 했는데 수요가 1이었다. 그러면 매출은 10달러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 5달러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수요가 늘어요. 4차 산업 섹터니 뭐니 해서. 그래서 수요가 2로 늘었어요. 그러면 5달러여도 매출은 얼마입니까? 10달러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해서 여전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쪽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다 하는 쪽에다가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반도체 정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요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설명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치킨 게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후발주자가 그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후발주자가 아예 그냥 제대로 꿈도 펴기 전에 뭐 제대로 해보기 전에 그냥 도산시키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디 쪽이 크게 좌우하냐면 수요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쪽이 굉장히 전체적인 가격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20% 정도 떨어졌어도 결국은 공급하는 업체가 줄고 공급하는 업체에서 수량 조절이든지 이런 걸 갖고서 얼마든지 가격은 위로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긍정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주로 긍정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누가 거기에 중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학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교수님들, 이분들은 반도체 정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센터장들 절대 반도체 정점 논란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환경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도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 트럼프의 정책은 보호무역 정책이다. 오늘 아침에도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조정받은 것이 바로 터키의 리라와의 급락, 또 관세부가 50%, 20%대까지는 들어봤어도 50%는 또 처음 들어봤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죠. 트럼프의 정책은 말은 보호무역 정책이다 그러면 우리가 별 느낌이 없는데 더 심한 말로 제가 표현했죠. 근린 궁핍화 정책. 더 간단하게 하면 주변국가 거지되는 정책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어제 확 와닿죠. 그러니까 미국을 빼놓고는 전 세계가 뭐 중국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전 세계가 그 여파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우리가 얘가 지금 정점 논란이냐 아니냐가 우리한테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도체 이 삼성전자나 SK 주가가 어떻게 되는데 우린 여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이미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이다. 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해서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반도체 쪽은 굉장히 고품질, 고상이잖아요. 이쪽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차피 지금 막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중국. 바로 이 중국의 저가품 반도체 가격은 그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는 이미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 치킨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가격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인 쪽에다가 의견하는 쪽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 섹터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에 대한 그 의견과 이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랑은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굴기 사업으로 반도체를 육성하는데 중국 제품이 내년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내년서부터 양산 체제를 갖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중국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작년 기준은 중국이 반도체 주에서 적자 본 것이 무려 193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위가 중국이 반도체가 가장 적자인데 무려 200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중국이 어떻게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0조나 되는 돈을 거기다가 투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의 CP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 사람이 생각한다면 가장 빠르게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육성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열심히 반도체 분야를 공부를 해서 내가 조만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까요? 가장 빨리 오는 사람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 빼오는 일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 지금 페이 얼마 받아? 이거 받아? 너 2배 줄게. 와. 애들이 커가기 때문에 교육 안 되는데. 그래? 상하이 외국인 학교 많아. 니들 외국인 학교에 넣어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애국심이란 이유로 그냥 그 자리 지켜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상당수의 많은 고급 인력들이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담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력들을 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빼와서 이 낙후된 환경에서 여기도 우리도 반도체 켜봐. 이게 빠를까요? 아니면 저게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서 즉 M&A를 해서 그 회사를 통으로 사서 하는 게 편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반격이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고급 인력을 빼나가고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아예 통으로 반도체 업체들을 인수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뒷돈을 바로
중국 나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 이게 설령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 이의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중국 업체들을 죽이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치킨 게임이 들어갔을 때 이게 매출에 영향을 안 받겠느냐. 물론 아까 수요가 증가되는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지만 이 치킨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상대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부분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 기업체들은 과연 반도체가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아니죠. 아까 교수님들, 그다음에 증권사의 센터장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전문 아닙니까? 이 회사들도 절대 반도체가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들을 틀어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영자라면 정점을 지난 데다 거기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 그러면 결론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특집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도체 사업이 정점인가? 했을 때 저희 의견은 그렇지 않다. 왜?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바로 그것이 4차 산업 섹터다. 최근에 5G라든지 자율차, 전장 부품에서 나중에 이제 모든 반도체의 전쟁은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쪽에다가 붙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든 전쟁은 바로 자율주행차에 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4차 산업과 아울러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물 인터넷, IoT 부분에도 얼마나 많은 반도체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끝나지 않았다. 특히 요새 반도체의 정점 논란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건 두 가지로 커버가 된다. 하나, 치킨 게임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뭐냐면 이 그동안에 이 메모리 쪽, 그러니까 D램 쪽이라든지 이 프레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장 많은 수요를 필요로 했던 것은 어디 쪽이냐면 바로 스마트폰 쪽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쪽이나 그러니까 핸드폰 쪽이나 아니면 PC 쪽이었어요. 이쪽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늘어나는 쪽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서버라고 하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그죠? 이 서버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커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IoT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4차 산업 부분에 커가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정점 논란은 그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선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더 투자할 만큼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유망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주가는 어떻습니까?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일단 치킨 게임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치킨 게임을 누구랑 하고 있다? 기업체랑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의 치킨 게임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치킨 게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몇 년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도 멈출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어쨌든 우리는 이 반도체 부분을 계속 육성해야 되는데 치킨 게임이 계속 발생되는데 중국과의 치킨 게임이라 주가의 향방으로 보면 당분간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정점 논란과 주가의 논란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리돼서 생각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가서 한번 나머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각도 얘기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바닥을 찍으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봤자 한 개의 바닥이에요. 바닥을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요. 급락, 급등해서 V자 바닥을 준 다음에 하나는 완만 턴에서 두 번째 바닥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이러면 얘는 올라갈 때마다 계속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될 때는 무조건 장은 급등으로 된다. 그러나 그거 자체도 바닥은 아니다. 왜? 급락, 급등, 완만 턴이다. 따라서 지금의 주가의 모습은 여전히 위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리스크 관리되는
가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쪽이고요. 얘는 뭐 5일선이 왜 받을까 얘기할 것도 없죠. 일단 다시 내려왔다가 떠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의권을 놓칠 수 없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종목이 순환매를 본다고 그랬죠. 뭐 4차 산업세타에서 남북 테마, 그다음에 단기 낙폭 과대. 아마 지난주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남북 경협주에도 조정할 때마다 30% 정도는 거기다 넣는 게 좋다. 바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죠. 7월 27일, 그다음에 9월 9일, 그다음에 11월 6일 이 부분도 제가 별도의 뭐 지금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별도의 특집 방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종목군의 장세는 계속 돌아간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밑으로 팍 폭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밑으로 다 폭락하면 장은 못 삽니다. 개별주든 종합주가만 장이 없는 게 아니라 종목 장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가바득이긴 하지만 내려갔다마다는 계속 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군 장사는 계속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삼성에서 바이오 쪽에 또 투자하면서 그동안에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최근에 반등을 좀 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것만 좀 살아난다면, 그죠? 또 단기 낙폭 과대주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군에 대한 장세는 계속해서 형성되니까 그 부분을 중심해서 매매를 또 한번 알차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